전국적으로 예년보다 한 달 앞선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아침 순주가 영하권으로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날씨가 언제까지 추운 건지 앞으로의 전망을 김동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설악산의 아침 기온이 이틀 연속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파주 판문점과 연천 백한면에서도 처음으로 0도를 밑돌았습니다. 서울은 4.8도로 올가을 들어 기온이 가장 낮았고 한때 체감온도가 3.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북서쪽에서 확장한 대륙 고기압에 따라 찬 공기가 계속 한반도로 유입되며 내일까지도 때이른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까지 평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떨어져 내일 아침 기온은 3에서 14도로 기온이 낮아져 춥겠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 등 중부 내륙의 기온이 한 자릿수를 보이겠습니다. 찬바람까지 불며 체감 추위가 심한 만큼 건강관리에 지속적인 유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진 중부 내륙과 남부 높은 산간은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목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오르며 차츰 추위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까지는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온이 또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날이 추워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 어제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더니 오늘은 더 춥습니다. 이른 아침 시민들 옷차림은 초겨울을 방불케 했는데요. 짧은 가을이 가고 벌써 겨울이 오는가 싶어 부랴부랴 대비에 나선 분들이 많았습니다. 신선재 기자가 출근길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른 아침, 옷깃을 여미고 팔짱을 낀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뜨거운 커피를 핫팩 삼아 손에 꼭 쥔 채 길을 건넙니다. 털목도리를 칭칭 동여매도 움츠러드는 날씨. 패딩이나 코트는 물론 귀마개까지 착용해야 찬바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장갑을 안 낀 손은 좀처럼 주머니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올가을 가장 추운 날이 연이틀 계속되자 시민들 옷차림은 어느새 초겨울을 방불케 합니다. 최저기온은 4도까지 떨어졌지만 살에 닿는 바람은 그보다 찹니다. 아침에 집에서 아파트에 나왔더니 괜찮은데 밖에 나오니까 이제 바람이 부니까 많이 추워요. 이거 어제 꺼내 입었죠. 방심하면 감기 걸리기 십상. 출근하면서 가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저희 남편이 오늘 사실 데려다 줬는데 그냥 후드티만 입고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절대 안 된다고, 그 패딩 꼭 입어야 된다고, 부모님들한테도 다 이제 난방 틀어놓고 전기장판 틀어놓고 주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갑자기 찾아온 겨울 예고편에 난방기기를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월동 준비에도 나섰습니다. 가습기 지금 다 닦아가지고 해놓고, 지난주부터 다 난방 장비, 난방 들어오는지 다 확인하고. 초겨울 추위는 목요일부터 차차 평년 수준으로 누그러지겠지만 다음 주 초반 다시 깜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센터웨더 시간입니다. 연일 때이른 초겨울 같은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서 가장 또 쌀쌀했는데요. 김수진 기상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이제 겨울이 오는 건가 싶을 정도로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웠다고요?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남부지방도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곳이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4.8도로 평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았고요. 그 밖의 지역도 파주 1.5도, 철원 2.4도, 춘천 6.9도, 안동 8.8도에 그쳤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심했습니다. 서울의 체감온도는 3.5도, 연천과 파주 등 경기 내륙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내려갔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가량 감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실내가 건조해지면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더 쉬운데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 서울의 체감 온도가 3.5도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낮에는 좀 따뜻해지는 건가요? 네, 오늘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또 예년 이맘때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15도 안팎, 남부지방은 2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 15도, 대전과 청주 16도, 춘천 17도에 그치겠고요. 남부지방도 대구 18도, 광주 17도, 전주 16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따라서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예. 자, 오늘 내륙은 날씨가 좀 맑습니다. 그런데 동해안은 비가 내린다라는 예보도 있네요.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30mm로 많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강수량이 적더라도 비가 내릴 때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내린 비가 얼어붙어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나타나겠습니다. 미끄럼 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전남 남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는데요. 파도가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으니까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해상 날씨도 비상입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배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두꺼운 옷 꺼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 추위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네,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출발해 낮 기온은 15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추운 날씨 속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후 목요일부터는 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다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올라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또다시 찬바람이 강해지겠고 때이른 추위가 한 차례 더 찾아오겠습니다. 당분간 기온 변화가 크니까 최신 기상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주셔야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방 속에 작은 우산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센터웨더 김수진 기상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 알아보죠.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4.8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경기 내륙은 체감 온도가 영하권을 보였는데요. 내일까지도 초겨울 추위는 이어집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어제보다 날이 더 추워졌습니다. 파주 판문점과 연천 백항면은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추위가 상당했습니다. 서울은 4.8도로 올가을 들어 기온이 가장 낮았고 한때 체감온도가 3.5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낮에도 중부지방은 기온이 15도 안팎에 머물며 종일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북서쪽에서 확장한 대륙고기압을 따라 찬 공기가 계속 한반도로 유입되는 겁니다. 때이른 추위는 내일까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 등 중부 내륙의 기온이 한 자릿수를 보이겠습니다. 찬바람까지 불며 체감 추위가 심한 만큼 건강관리에 지속적인 유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진 중부 내륙과 남부 높은 산지는 내일까지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오르며 차츰 추위가 풀릴 걸로 보입니다. 주말까지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온이 또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날이 추워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임하경입니다.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가을에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어진 가을비에 작물이 무르고 터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지며 냉해 피해도 우려됩니다. 천재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사과 표면이 쩍쩍 갈라지고 안쪽이 검게 썩어갑니다. 필요 이상으로 수분을 흡수한 과일이 터지는 열과 현상으로 이런 과일은 상품 가치가 없어 모두 버려야 합니다. 이례적으로 잦았던 가을비에 열과 현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사과밭에서만 15%에 달하는 과일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날이 흐리고 비가 한 보름씩 와가지고 사과가 이렇게 다 쪼개지고 빨가지지도 않고 이 기후 때문에 농사 짓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김장철 출하 시기를 앞둔 배추는 가을비에 녹아내렸습니다. 이맘때면 단단하게 차올라야 하는 배추는 속이 짓물러 주저앉았고 잎사귀는 붉게 변했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에 배추 무름병과 녹균병이 확산한 겁니다. 농민들은 녹아버려 상품 가치가 없어진 배추를 이렇게 갈아엎었습니다. 올해 햅쌀 수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앞서 강릉은 올여름 이례적 가뭄으로 벼가 잘 자라지 못했는데 수확 시기 비까지 오면서 작업이 지연되는 등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수확하지 못한 벼가 물을 머금어 싹이 트는 수발화 현상이 발생한 데다 추워지는 날씨에 품질 저하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논에서 지금 벼는 자꾸 쓰러지기도 하고 쓰러지면 또 거기에 대한 피해가 또 발생하고 또 지금 수발화는 점점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때 아닌 가을 장마에 전국 곳곳에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이번 주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며 농작물 냉해도 우려됩니다. 올해 이례적인 가뭄과 폭우 등 이상기후에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은 이제는 다가올 한파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천대상입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추위에 유통가에서 월동 특수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주말 백화점과 아웃렛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 주말 신세계백화점의 패션 매출은 14%, 현대백화점 패션 매출도 28.9% 늘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 수요가 높은 침구류 매출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우터 등 겨울 의류는 단가와 마진이 높아 유통업계의 실적 효자 품목으로 꼽힙니다.